날씨가 추워지면 다양한 응급 상황들이 평소와 다른 경향으로 나타나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발생하는 골절, 타박상, 한마디로 사고죠. 뼈가 약하신 어르신들의 경우라면요, 손목이나 대퇴골, 무릎, 허리 골절이 평소보다 빈번하신 것 같아요. 눈길이나 빙판길이 확인된다면 가능하다면 외출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외출하셔야 한다면 눈이 그래도 좀 녹은 낮에 볼일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겨울밤은 유난히 어두워서 검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면 차량 운전자가 못 보고 친다거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원치 않는 접촉사고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밝은 옷을 입으시면 눈에 잘 띌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체온증도 조심을 하셔야 해요. 난방도 잘 되고 옷도 잘 입고 다니는데 요즘 세상에 무슨 저체온증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저체온증은요, 사고로 물에 빠지시거나 산에서 조난을 당하시는 분들, 추위에 취약한 노인분들은 아무리 방한 장비 용품을 착용하셨더라도 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체온증 환자를 구조하셨다면 젖거나 언 옷을 빨리 제거하시고 마른 담요로 감싸주는 게 좋아요. 40도 정도 되는 물에 담그면 가장 좋겠지만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겠죠. 따뜻한 물주머니 사용하셔가지고 큰 혈관이 지나가는 목, 겨드랑이, 다리 사이에 껴주면 도움이 됩니다. 화상만 입지 않게 수건으로 잘 감싸준다면 손난로용 핫팩도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이 있고 마실 수 있을 정도시면요, 따뜻한 음료수, 차 드시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체온 저하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19 부르셔야 하고요. 환자를 거칠게 다루거나 흔드셔서는 안 돼요. 인체가 저체온증에 빠지면 굉장히 취약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장입니다. 심장이 부정맥 발생에 취약해지거든요. 흔들거나 자극하면 위험한 부정맥, 심실세동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이송할 때도 평소보다 주의해야 하고,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분을 볼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한랭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몸에서 머리를 통해서 많은 열을 잃기 때문에 따뜻한 모자도 필수고요. 술과 담배는요, 일시적인 안도감, 안정감만을 줄 뿐입니다. 술은 실제적으로는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해서 열 손실을 가속화해요. 영화에서나 허용되는 처치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요,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건 세포로 흐르는 혈류까지 수축시키기 때문에 세포 저산소증이 악화되죠. 그래서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옷을 자주 갈아입으시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 섭취하는 것이 예방 조치가 되고요. 야외 작업장이라면 방한복 잘 갖춰 입으시고 저체온증 증상에 대해서 동료 작업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요, 뇌졸중 빈도도 상승을 합니다. 추운 기온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 상승과 혈전 생성에 기여한다 라고 이미 밝혀져 있죠. 한여름에도 평상에서 주무시다가 다음날 아침 입이 돌아가고 편측, 마비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로 내원한 30대 환자를 뇌경색을 진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온 저하는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해요. 야외 활동을 예정 중이신 어르신이라면 방안을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전기장판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 저온 화상 입을 수 있고요. 높은 온도라면 실제로 화상을 심하게 입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를 오래 갖고 계시거나 치매가 있는 분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와상 환자분들, 본인 살이 화상을 입은지도 모르고 뒤늦게 피부에 발진이나 벗겨진 걸 확인하시고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누워만 지내시는 분들 전기장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화재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요즘엔 적긴 하지만 연탄가스 중독, 겨울철에 확실히 흔해요. 여름철보다는 확실히 흔합니다. 요즘은 연탄난로 사용보다는 캠핑 중에 화목난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겨울철 소란 바라보면서 이 뜨끈한 라면 한 그릇 먹는 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낭만이긴 한데요. 일산화탄소 발생에 주의하시면서 화목난로나 석유난로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발생 경보기도 있으니까요. 이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일단 노출되면 거의 되돌리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겨울철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요. 겨울철에 추우니까 따끈한 라면 국물 야식으로 생각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라면물 끓이시다가 아기들이 화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른이 먹으려고 끓이는 라면물에 애들이 다쳐서 온다니까요. 어른분들이 데워서 오는 경우가 10이면요, 아이들이 데워서 오는 경우가 90 같아요. 라면 드실 거면 애들 다 재우시고 어른분들만 드십시오. 응급실에서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너무 춥다고 웅크려들지 마시고 실내에서 스쿼트라든지 홈트, 스트레칭이라도 하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